시장의 돌파구를 찾아보고 또 돌파해내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박종현의 돌파매매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박종현 어드바이저님 헤어스타일을 바꾸셨는데 훨씬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뭔가 심리적 변화가 있으신 거예요? 왜 헤어스타일을 내리셨어요? 요즘 좀 많이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하느라고 이게 스타일을 모르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스타일링에 굉장히 그간 공을 들이셨던 거군요. 이 머리 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간 이렇게 머리 세울 시간도 없이 바삐 또 오늘 어떤 내용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종목과 시장에 대한 뷰 건네 듣겠습니다. 지금 최근 시장의 투자 포인트 혹은 최근 시장을 관통하는 주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아시다시피 누가 뭐래도 소프트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NFT 가지, 관련해서. 네, NFT부터 해서 뭐 미디어, 게임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계속 강세 국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원재재가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원재재를 쓰는 이런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은 아무래도 마진 축소가 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쏠리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현재는 어제도 이제 옵션 만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는 물론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 강세 국면에 있지만 이게 시장을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수출 데이터 쪽도 내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반도체 쪽이 12월 EPS가 물론 안 좋지만 반도체 같은 그런 DRAM 가격이 가장 낮을 때가 어떻게 보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현재 저저번 주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쪽은 어쨌든 10월, 11월 달에 저점에서 하나둘씩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DDR 쪽이 가장 먼저 나왔고 네. 비메모리 분야에 있는 장비 업체들 이런 종목도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왔을 때 얘기해 주셨던 게 반도체 관련해서 기판 종목들에 대한 언급도 살짝 긍정적으로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어드바이저님께서 주신 반도체의 봄날은 정말 봄에 올 것. 이 말에 많은 이들이 조금 기대를 설을 겁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좀 유망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 추천주 개념이 아니더라도 좀 이거 괜찮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어떤 거요? 지금 반도체 봄날은 정말 봄에 올 것이다 이런 주제를 정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은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라니냐라고 해서 지금 겨울을 이제 에너지가 가스나 이런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소비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지나면 봄에는 이런 또 소비가 또 활성화되면서 이런 반도체나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DDR5 관련돼서는 심택이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고 대덕전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아랫단에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비메모리 장비 쪽, PSK 이런 쪽도 지금 제가 전에 추천드렸던 JT 이런 쪽도 비메모리 장비도 하는 업체거든요. 지금 메모리 분야가 사실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비메모리 분야는 업황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도 바닥에서 좀 모아가는 개념으로는 저점 매수로 개념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PSK, JT 등의 이런 장비주 단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높일 만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그런 보고서도 하나 읽었던 것 같아요. 이 라니냐 등으로 인해서 추워지면서 유럽권에서 난방비 이런 데에 대한 지출이 늘고 그렇다면 IT 기기에 대한 이 소비가 좀 줄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추운 시기 지나갈 때 관심을 더 받을 거다. 그 말은 즉슨 지금부터 조금 미리 준비를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을 관통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살짝 짚어봤고요. 이제 유망주 소개 앞서서 저희 지난 시간 종목 리뷰 좀 가져보겠습니다. 진성티 씨 얘기를 해주셨었고 수익률 한 7%, 11월 9일 유망주인데요. 아무래도 그때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얘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쪽 종목들도 봐야 한다 해서 관심 받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승 이후에
약간 눌림목 구간에 왔는데 이 저점을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을 하회하지 않으면 이 저점 구간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하원을 통과했고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한데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과는 되고 있고 수출 데이터 아까 보여드렸듯이 뭐 기계 업종도 수출 데이터가 수치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좀 축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빅테크 기업에 증세하게 된다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산업 캐파가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진성 TEC는 실제 미국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으로도 지금 뭐 고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10,000원 이탈 없다면 보유해서 목표가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진성 TEC AS에 맞습니다. 우리 박종현 어드바이저께서는 그동안 잘 간 종목들 AS보다는 항상 조금 부침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신 게 저는 옆에서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보유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돌파 종목 열어봐야 될 텐데 박종현의 차트 돌파 종목이니까 이건 좀 짧게 어찌 보면 노려볼 만한 종목인 걸까요? 아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좀 생소한 이름이네요, 아톤. 아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패스 앱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열면은 이렇게 지금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그렇게 암호로 이렇게 하는 그 앱을 이제 만든 회사고요. OTT 쪽에 어떻게 시장 점유율이 거의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쪽 NFT를 안 하면은 좀 여러 가지 포트에 좀 수익률에 영향이 좀 있어요. 사실 정석적으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경기 민감주도 지금 뭐 우라가미 구묘의 뭐 사계절 뭐 이런 부분이 뭐 지금 현재 뭐 역금융 장세다 이런 말도 있고 실적 장세 초입이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런 경기 민감주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 이런 부분이 올라야 이런 경기가 좋아져야 실제 지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11월 25일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다시 반등에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단기적인 종목으로 일단은 NFT 관련된 아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전 저점을 35,200원을 돌파하고 지금 종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는 4만 원대는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가에 좀 분할로 좀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손절가는 이 돌파한 가격 35,000원을 종가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는 관점으로 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톤 같은 경우는 어제 14%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4만 원권까지 목표가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다만 조금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이 링크 제니시스예요. 아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강하게 올라왔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 많이 탄력이 떨어지고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싸게 사서 조금 길게 모아가자 전략일까요? 네, 그 진성 TEC랑 거의 비슷한 포지션인데요. 진성 TEC도 고점 대비 하락하고 그다음에 쌍바닥 형태로 지금 포지션을 잡아가는 구간이고 링크 제네시스도 동일하게 차트상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지금 저점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쪽에 생산자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솔루션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상 여부를 이제 이렇게 검사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AI 관련된 종목으로도 큰 시세를 한번 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손정희 회장이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발표가 또 진행되는 일정이 또 있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미국에 건너와서 이런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아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몰캡 종목 중에 좀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좀 스포트웨어 쪽 종목으로 좀 가지고 나왔고요. 가격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21선 돌파 종목으로 동사는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에서 돌파하고 한 8, 이게 제가 써드린 거랑 좀 계속 달라지는데 네. 8,500원이 일단 추세선 상단입니다. 그래서 8,450원에서 8,500원 부근에 단기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 61선을 만약에 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 돌파하는 흐름도 좀 스윙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2차 목표가를 9,300원 정도 요 정도 전고점 부근으로 2차, 1차 이렇게 좀 나눠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9,300원 설정해 주셨어요. 일단 8,500원 돌파하면 저희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나가면 되니까요. 자, 링크 제니시스와 아톤 두 종목이었습니다. 조금 짧은 대응 가능하다, 짧게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톤, 그리고 실적주 느낌으로 조금 모아가보자, 긍정적으로 좀 길게 두고 갈 수 있는 종목 링크 제니시스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두 종목 다 돌파 매매 종목으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 돌파 매매 시간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